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3 3월 학평 생명과학 원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학년 생활의 첫 번째 모의고사라고 하는 학력평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틀렸던 것들 그때그때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나의 밑거름이 되겠죠. 선생님이 작년에 2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의 오늘 시험을 선생님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감독을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3학년이 돼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사람이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속으로 응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첫 시험 상황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거고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시험들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 해내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요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학평을 봤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요 점수가 수능 점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3월 학평은 그냥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도 있을 거고 생명과학원을 그래도 한 번은 막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으로 한 번은 훑었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전혀 안 하고 나는 수학 영어만 했는데요. 수학 국어만 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3월 학평 시험을 보고 나니 그 둘의 점수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허탈감에 빠지면서 이거 해도 안 되는 건가? 안 하는 애랑 똑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비슷하더라도 상태는 전혀 다르다. 요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방학 동안 그래도 개념 정리를 좀 했어. 공부를 한다고 했어. 그런 친구들은 많이 틀렸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하나 정도 이 용어가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 해석은 됐는데 보기의 내용 중에 하나 정도 헷갈려서 틀린 문장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전혀 안 한 친구들은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전혀 해석이 안 되네. 문제 자체에 손을 못 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조금만 방향을 잡으면 그 내가 좀 까먹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다시 한번 훑어주면 금세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하면 4월 학평에서는 다른 결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상태의 친구들 공부가 전혀 안 됐어. 그런 친구들이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지금 그 죗값을 받는구나. 그랬는데 4월 학평을 보고도 나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죗값을 받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월 학평 전까지 3월까지는 내가 못했지만 남은 한 달이라도 좀 공부를 해서 조금 끌어올려 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내신이라는 어떤 큰 산이 있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이제 준비하는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수능 공부를 놓을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좀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는 시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해서 나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5단원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3월 학평을 봤으면. 자, 5단원이고 1단원, 2단원 각각 2문항씩 그 다음에 3단원이 좀 덩어리가 크니까 7문항 그 다음에 4단원에서 6문항 5단원에서 3문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문항수들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많이 나오던 생물의 특성과 연역적 탐구 항상 나오던 내용들이 나왔고요. 근데 가끔씩 1단원에서 한 문항 정도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섞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각각이 따로 출제가 됐고 연역적 탐구가 조금 여러분들이 볼만한 혹시라도 좀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물질대사 쉬웠고 보통은 사람의 기관계, 그 다음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런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냥 기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일부 내용은 3단원의 내용과 연결이 돼 있어서 약간 온전히 2단원이다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2단원의 주요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막 많이 어려운 문항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주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고 자극의 전도 정도 그것도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지점을 매치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점을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면서 그런 유형에서 좀 새로움을 느꼈을 수 있고요. 이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이 아주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을 아마 공부를 조금 했다면 쉽게 해결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에서 4단원 6문항 중에
이 앞에 있는 세 문항은 그냥 기본적인 수준으로 약간 개념 공부할 때 풀어보는 문항 수준으로 잘 나왔고, 그 다음에 16, 17, 19번이 별이 붙긴 했지만 다른 전체적인 난도가 워낙 오늘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선 좀 풀어볼 만한 문항이란 얘기지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적절히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주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단원에서 이렇게 개체군의 생장곡선, 방향부법,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주제들 중에서는 질소순환이 빠졌죠. 그건 언제든지 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만약에 그게 나왔으면 틀렸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4월 학평에서는 그런 질소순환 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질소순환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풀어보니 아마 공부가 좀 많이 된 친구들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3월 학평이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줬다. 3월 학평의 난도가 아주 적절하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3월 학평부터 실전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주면 방학 동안 공부한 친구들이 못 맞춰서 허탈하거든요.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적절히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쉬운 수준의 문항들과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적절하게 나와져서 아주 좋은 그런 문항들이었다고 선생님 평가를 합니다. 3월 학평으로 아주 훌륭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이었고, 자 이제 4월 학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4월 학평 가기 전까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일단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4월 학평 어차피 모의고사 아닌가요? 내 성적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기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능 점수도 아닌데 4월 학평이란 시험을 대비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중간중간에 있는 4월, 7월 이렇게 있는 학평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한번 끊어가라고,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넘어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월 학평까지 할 수 있는 분량의 공부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잡아갈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부가 좀 돼 있어. 방학 동안에 한번 훑었어. 그런 친구들은 1, 2, 3, 5단원. 내용은 이미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수능 특강이나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실전력을 키우라는 거죠. 4월 학평부터는 조금 난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도에 맞춰서 내 실력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력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한 달 동안 4단원의 내용을 4단원 실력을 한꺼번에 쭉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 그러니까 4단원은 우리 앞으로 그냥 9월 모평까지 계속 꾸준히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4월 학평 전까지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자. 1, 2, 3, 5단원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죗값을 받고 있구나 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3단원도 조금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3단원까지 이렇게 마스터하는 건 좀 어렵고 1단원, 2단원, 5단원이 양이 적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랑 병행하면서 1, 2, 5단원 정도는 내가 4월 학평에서 다 맞추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삼아서 일단 한 달 달려보시고 요거가 달성이 되면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하니까 되네. 그 다음엔 3단원까지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단원 거기다 얹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느라고 아마 그 시간을 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올 테니까 긴장하는 것도 좀 내려놓는 연습, 그다음에 실수를 좀 줄이는 연습 이런 거 해가면서 점차 우리의 페이스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